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 정부가 문제도 많고 말도 많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를 한다고 하고, 기존에 95%였죠. 이 토지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낮은 성공률과, 요즘 성공률이 20%죠. 전국적으로 20%인데 말이 20%지 사실상 그 이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내놨다. 사업 지원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속도와 안전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핵심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온 토지 확보 기준 완화다. 그래서 기존에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95% 해야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80%로 낮춰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신속하고 빨리 그리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원의 비용 증가를 차단하겠다. 언뜻 봐서는 완화된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진입 장벽도 높였다. 이러는데, 기존에는 사업 대상 토지 사용권원의 50%만 확보하면 모집신고 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토지 매매계약 80%를 확보해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 매매계약 65%, 토지 소유권 15%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토지를 살 필요 없이 사용권원, 그러니까 사용 동의를 받는 거죠. 내가 계약을 사는 게 아니라 토지주한테 이 땅을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사용 동의를 50%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 80%를 확보해야 모집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가 문제가 많았죠. 지역주택조합 제도에서 업무대행사가 불량 업무대행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대행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동시에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 공사비 분쟁을 줄일 방침이다. 기타 정부는 관리감독 기능도 확대한다. 그래서 지역 주택조합 업계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맹점이 있죠. 왜 만족을 할까요? 업무대행사 요건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토지를 80% 확보해야 되는데 업계가 반기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부가 발표한 새 제도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제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 매매 계약 65%, 토지 소유권 15%, 그래서 합쳐서 80%를 계약을 해야 되겠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80%의 토지를 확보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달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대출을 받을 건데, 그 대출은 업무대행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조합 자체가 받는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 돈도 없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수백억 대의 토지 80%를 먼저 계약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하면은,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고, 애초 처음부터 빚잔치, 빚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업무대행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채무를 가지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2금융권이든 금융사들이 돈을 빌려준다고 나설 것이고, 결국 그 빚은 조합원들이 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80%죠. 토지 소유권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정도 재력이 있고 토지를 확보할 정도면 그냥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니고 일반 시행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든 돈을 출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는 아파트는 그냥 일반 시행사업이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95%에서 80%로 낮췄는데,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하는데, 제가 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 현금 청산자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현금 청산을 당할 때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현금 청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가격이 시세의 70% 선에서 머무릅니다. 엊그제만 해도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 단독주택을 7억에 현금 청산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평가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원치 않는 20%의 원주민들, 내 땅, 내 집에서 단독이든 다가구든 마당을 가지고 살던 주민들이 강제로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고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든 80%만 확보하면 지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하다, 이러면 매도 청구를 당해서 내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본금과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탁상행정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등록업체들이 있는데, 그 등록업체들이 불법행위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바지사장, 명의대여, 면허대여 어마어마하게 많죠. 등록은 어떤 법인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도덕성이 있느냐? 그것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유명무실하고 한마디로 탁상행정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지주택은 여전히 업무대행사 이런 관련자들에게는 꿀단지입니다. 지주택 하면서 돈 빼먹는 방법 많습니다. 먼저 업무대행비 2,500만원, 3,000만원 받는데, 이거는 토지 확보나 인허가 여부 상관없이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첫 가입을 할 때 받는 돈이고, 나중에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망해도 업무대행사가 그냥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 돈들은 업무대행사가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돈들입니다. 이것도 업무대행사가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비, 홍보관 짓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죠. 그 분양 과정에서 수수료, MGM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주는데, 누구 돈으로 주는 건가요? 조합원들의 돈으로 줍니다. 그걸 어느 정도 뻥튀기 하면 배임죄도 안 되고 횡령죄도 안 되고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고, 업무대행사 임원이나 대표들은 이런 것들을 리베이트로 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용역비, 컨설팅비도 마찬가지고요. 실체도 없는 토지 확보 용역이나 법률 회계 컨설팅 비용으로 거액의 조합원들의 돈을 지출하면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빼돌릴 수 있고요. 시공사와도 당연히 유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도 유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그러다가 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손실은 그냥 조합원들이 지는 것이고요. 업무대행사는 그냥 파산하면 끝이고,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사업 실패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안 됐다 이러면 형사처벌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주택은 여전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저는 정부가 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가뜩이나 피해자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분양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다던가 허위 고지를 한다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문제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왜 활성화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아무리 잘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